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이 책 낭독해 볼게요. 저자는 레이첼 나오미 레멘. 레이첼 나오미 레멘 박사는 마음과 몸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법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지닌 사람들을 치유하는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의사들에게 그 필요성을 기억하는 일에 투신하는 선두주자로 20년 동안 암 등의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의 기도. 1. 인생의 향기. 2. 눈높이를 낮출 수 있다면. 3.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4. 영혼의 쉼터. 5. 받아들임. 6. 본래의 모습. 7. 신비. 네, 이 중에서 저는 받아들임 부분에 대해 이 부분 좀 낭독을 해볼게요. 216페이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임. 섬김에 대해 배우기. 우리 안에 상처를 느끼는 감수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연민을 느끼게 된다. 진정으로 아픔을 느낄 때 우리 안의 감수성과 다른 사람 안의 감수성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다. 현대의 문화는 병든 사람들과 노인과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현대는 독립과 능력을 추구한다. 개척자 정신이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과 고통에 대해 관대하기가 어렵다. 인간이 끊임없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감수성을 부인하면 진정한 연민의 마음을 지닐 수가 없다.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나는 진정한 연민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다. 남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교육만을 받았다. 섬세하고 여린 감수성에 대한 부인이 그 교육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내가 지니고 있던 크론병은 특별히 이런 생각을 더욱 잊지 못하게 만들었다. 인턴 시절 나는 몇 년 동안 날마다 상당량의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 크론병의 증세에 따라 복용하는 약의 양은 계속 바뀌었고 그 결과 외모도 급격하게 변했다. 얼굴은 수시로 부어올랐고 심하게 여드름이 돋기도 했다. 몸무게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8에서 16까지 다양한 옷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또 자주 심한 통증을 느끼곤 했다. 이 시기 동안 나는 매일 12명의 의사들과 동료 의사로서 함께 일했다. 그중 누구도 내게 그런 증상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레지던트 상급반이었을 때였다. 5명의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이 아침 회진을 했다. 우리는 환자들의 차트를 가지고 병실에서 병실로 바쁘게 옮겨갔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날 해야 할 치료가 무엇인지 토론하면서 다니는 중이었다. 회진이 끝나려면 1시간가량 더 남아있었다. 어느 순간 내 몸 안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오른쪽 다리가 주저앉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 병실의 회진을 끝내고 복도에서 치료 계획에 대해 의논을 할 때였다. 나는 간신히 왼쪽 다리에 몸을 의지하고 서류 선반에 기대어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다. 회진이 끝났을 때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나는 병동의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곧 응급실로 달려갔고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되었음을 알았다. 다음날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병동을 돌아다녔지만 한마디라도 이 일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전날 나 대신 야근을 한 레지던트였다. 그도 내 상태가 어떤지 물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언제 자기 대신 야근을 할지 물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전문직이 갖는 긍지의 작용 때문임을 안다. 당시 의사 중에 몇 명 되지 않는 여성들은 남성의 영역에서 버티기 위해 그들과 동등해지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의사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능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서로를 존중해 주었다. 그러나 지혜는 상당히 다른 어떤 것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계기를 통해 그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당시로는 아주 드물게 의과대학의 정교수 중에 여자 의사가 한 분 계셨다. 중년의 내과 의사였다. 그분과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적은 없었지만 그분을 존경했고 내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미혼이었고 일에 대한 그분의 열정과 공헌도는 하나의 전설이었다. 연구 업적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환자도 잘 보고 가르치는 데에도 특별한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젊은 의사들과 동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매우 강인하고 열정적인 분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가슴에서 혹이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외과 과장이 수술을 담당했다. 혹은 악성 종양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찾았다. 수술 결과와 혹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혹이 악성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그녀가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는 암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가 잠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녀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도록 맡겨야 될 차례군요. 그녀의 말이 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말은 내 심장을 관통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주체할 수 없어 아무도 없는 당직실로 갔다. 며칠 전 나는 깁스를 푼 상태였다. 깁스를 하고 있는 6주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것이 전문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긍지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는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겼다. 평소엔 늘 강인하기만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암에 걸린 것을 알자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맡겼다. 사실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깊은 연민을 받을 만큼 열려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무어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은 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울기 시작했다. 그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네, 할아버지의 기도 일부를 제가 낭독을 해보았는데요. 이 저자는 의사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좀 전문가로 살면서 동시에 좀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의 기도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는 삶의 어떤 체험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지식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책의 일부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뭐 느꼈던 상황이라던가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낭독해 드렸고요. 문예출판사예요. 문예출판사. 이 할아버지의 기도는 정말 각계의 찬사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콘필드 마음으로 가는 길의 저자도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었고, 또 캐럴라인 M. 미스라고 해서 영혼의 해부학 저자도 이 책을 추천해 주었고, 이 책은 마음을 좀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어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낭독해 보았습니다.